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유럽이 이번 3월부터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규제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상은 사실 딱 짚어서 애플입니다. 네, 물론 뭐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 뭐 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제 플랫폼 전체의 규제이긴 한데요. 딱 공교롭게 이제 애플이 여러 가지로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뭐 유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꼭 거기만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꼭 애플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매일 쓰는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규제는 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주인공은 유럽의 음악입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기기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경쟁사들 이제 특히 스포티파이한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다는 이유로요. 반독점법 관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8억 유로 약 2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사실 이게 뭐 얼마 이거보다는 이게 유죄가 됐다라는 상징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또 여기에 앱스토어 외에 다른 마켓을 통해서 이 앱을 사이드로드 할 수 있는 앱마켓도 풀리면서요. 애플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하고 있던 이 플랫폼 정책이 좀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음악 서비스 반독점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거 꽤 오래된 전쟁입니다. 거의 10년 전 이제 스마트폰 초기 시절에 이제 몇몇 기업들이 애플의 이 앱스토어 정책을 두고 불만을 표했었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규제로 좀 풀리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앱스토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는 딱 30%의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10달러짜리 앱을 누가 사면 애플이 수수료 3달러를 떼고 나머지 7달러를 기업에 주는 거죠. 이건 꼭 앱뿐만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뭐 서비스 구독료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을 통해서 결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30%를 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스포티파이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이런 구독 베이스의 기업들이 이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앱 외에는 이제 애플을 통한 다운로드가 없고요. 또 뭐 앱 업데이트 배포 외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붙지 않는데 매달 요금의 30%를 계속 가져가는 게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애플뿐 아니라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는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이때는 구글이 이제 외부 결제를 위한 링크를 그동안 열어놨다가 갑자기 또 막으면서 국내에서도 이게 막 꽤 이슈가 됐었죠. 예를 들면은 뭐 리디북스에서 책을 살 때 쓰는 크레딧, 이걸 이제 크레딧 결제를 기존에는 이제 리디 웹페이지 링크에 가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냥 바로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아웃링크를 지우게 된 거예요. 이 이슈는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번졌는데 또 얼마 전에 2022년이죠 벌써 카카오가 이제 구글 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이모티콘 플러스 그 구독료를 카카오 웹페이지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그 외부 링크를 달았었고요. 구글이 이 아웃링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카오톡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이제 마켓에서 배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었죠. 이 수수료 문제는 참 끝나지 않는 뜨거운 이슈인데요. 따져보면은 이 약관만 보자 하면은 이 외부 결제를 막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단순 결제 수수료로는 또 부당하다는 입장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상 구독이나 외부 결제에 대해서 애플이나 구글은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예외사항으로 이걸 열어두긴 했거든요. 여러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뭐 PC에서 보던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아이폰에서도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앱 내부에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내고 앱 외부에서 구독을 했다면은 구독 정책을 앱 안에서 가져와서 쓰게 하는 거는 막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약간 약오르는 게 있죠. 이 서비스 기업들이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모든 서비스에는 원가가 있는 거고요. 뭐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 플랫폼 비용 같은 모든 비용을 소비자들이 이미 물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유통 플랫폼 안에서 그 수수료는 내가 못 내니까 소비자들이 다 내라라고 하는 거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고 우리가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30%를 다 내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스포티파이, 뭐 넷플릭스, 카카오, 리디 같은 이 콘텐츠 서비스들은요. 뭐 그 안에 들어오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또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고요. 자기들도 사실은 거기서 뭔가 유통하면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심지어 뭐 앞에 이야기했던 그 카카오는 이모티콘 매출을 제작자랑 5대5까지 나온다고 얘기도 있었거든요. 수수료가 50%인 거잖아요. 사실상 인터넷의 모든 사업자는 이 공급자이면서도 수요자예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서로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야죠. 자기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나는 수수료를 못 내겠다라는 거는 좀 웃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세긴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구글이나 애플은 적어도 구독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 요금 앱에서 결제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 이게 앱 안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웹에서 결제하고 외부에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스포티파이는요, 아예 애플 앱에서는요 구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결제는 다 이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안드로이드에서는요 결제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갖고 있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티파이랑 구글이 이 앱 안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데 일부 합의를 했고요. 그걸 좀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구독은 기본적으로 앱 외부에서 하는 게 그냥 불문율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2019년에 스포티파이가 이 결제 시스템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EU에 제소를 했었는데요. 이게 꽤 오래 판단이 이뤄지다가 이제서야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애플도 좀 억울한 눈치예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 애플이 이거에 대해서 뭐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애플 뉴스룸에 올라온 이야기를 보면요, 이 스포티파이는 유럽에서 56%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애플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예 지불하는 돈이 없다라고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플 기기에서 스포티파이 앱은요 지금까지 1190억 번 이상 배포가 됐고요. 이건 업데이트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160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요, 플랫폼에 치르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뭐 결제에 대해서 뭐 막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없으니까 이미 외부에서 다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다 만들어놔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애플이 이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스포티파이에 부당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애플의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스포티파이 애플 플랫폼 앱은요, 앱 안에서 결제를 못하게 딱 막아놨죠. 아예 처음에 구독 시작할 때부터 웹사이트에서 구독 결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매체들이 좋아하는 이 무임승차 같은 단어가 여기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배포, 마케팅, 유통 같은 부분을 다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앱을 글로벌로 다운로드 하려면은 이 CDN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애플 플랫폼을 쓰고 있으면서 뭐 무료 앱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애플한테는 스포티파이는 무료 앱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업인 거죠. 그래도 이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뭐 약속된 부분이니까 그거를 사실 애플이 문제 삼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앱을 많이 팔면 스스로 깎아달라라는 이슈들이 있었죠. 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를 두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뭐 루머도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와도 수수료로 깎아달라는 요구에 예외가 없던 것처럼요, 이렇게 많이 유통되고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애초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따로 돈을 더 내라거나 하는 그런 거래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스포티파이는 애플 때문에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고 경쟁이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애플 입장에서도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걸로 과징금까지 받는데 뭘 더 해줘야 되냐. 이게 사실 그 글을 보면은 애플의 속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에픽도 계속 이걸로 이슈가 있잖아요. 스스로 주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의 정책은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으면서도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출 규모가 크니까 할인해 주는 건요,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오히려 불공정해 보이죠. 물론 수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큰 덩어리가 되면은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긴 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 앱 생태계,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앱 마켓이라는 건요, 사실상의 이제 뭐 백화점, 어떤 유통 마켓이고요. 이 앱 마켓이 자리를 잡으면서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단일 루트로 유통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이슈가 되는 이 수수료 문제도요, 작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를 더 선호합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요, 이 일관된 정책으로 한 군데에 배포를 하면 글로벌로 동시에 배포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장이 커지기에 좋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항상 이게 논란이 되고 이슈가 나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정 고객을 확보한 대형 기업들이고요. 그 주장들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백화점을 통해서 이제 마트를 통해서 유통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수수료 내기 아까우니까 이 백화점 안에서 장사는 계속 할 건데 수수료는 안 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카드 결제기로 결제를 할 거야. 이거 막으면 불공정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허용하는 백화점이 어디 있고요. 이걸 허용하는 마트가 어디 있나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 온라인 마켓에서는 굉장히 잘 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0% 수수료율도 좀 비싸다면 비싸지만요, 이게 정해지던 시기에는요 일반적인 유통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었었고요. 앱 개발자들은 뭐 이렇게 싸게 해준다 라는 반응이 더 컸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제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앱을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배포를 해야 됐고요. 마케팅도 각 사이트 다니면서 직접 다 해야 됐습니다. 아니면은 또 앱 이 시리얼 키를 패키징을 해서 CD까지 넣어가지고 뭐 오프라인에서 팔기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한 곳에 한 마켓에 모이면서 비용이나 노력이 꽤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폰 앱스토어가 혁신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도 이렇게 일관된 마켓에서 모든 앱이 유통이 되고 또 전 세계로, 뭐 서울에서 앱을 개발해서 전 세계로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정말 혁신이었던 거잖아요. 그나마도 요즘에는 이 수수료가 이슈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요. 작은 기업들은 수수료를 일정 부분까지 안 내거나 또 15%까지 줄어들기도 했죠. 여기에 또 앱마켓 규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유럽도 그렇고 이 많은 나라들이 각 기기에서 별도 앱마켓을 허용하라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뭐 안드로이드는 사실상 뭐 다른 마켓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애플은 이게 막혀 있다가 이번에 처음 유럽에서 이제 서드 파티 마켓이 열린 건데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썩 달갑진 않습니다. 이 각 스토어는요, 각자의 플랫폼을 만든 기업들이 각자의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또 앱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안전한 앱 유통 환경을 만들면서 또 그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도 스마트폰 피싱 앱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앱을 유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이드로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한동안 윈도우로 괴롭혔던 그 악성 코드들도 다 자유로운 앱 설치 환경 때문이에요. 이게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들은 이 앱 설치할 때 뭐가 어떻게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들은 관리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처럼 모든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고 우리 하루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기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엄격한 보안 정책이랑 이 앱 설치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앱 살 때도 어느 한 군데에 딱 모여야지 선택하고 찾고 고르는 게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뭐 특정 앱 때문에 마켓을 또 깔아야 되고 저 앱을 받으려면 또 이 마켓을 깔아야 되고 뭘 까고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이 마켓 플랫폼이 적절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운영이 돼야지 그 플랫폼도 더 탄탄해지고 또 OS도 활발하게 새로운 기능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API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더 나은 앱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생태계를 풍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깎아내리는 거는 결국에 이 각 플랫폼 이용자들, 우리가 모두가 아이폰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모두가 누려야 될 혜택을 특정 기업들이 빼먹겠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는 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플랫폼 이용만 할 거야 라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모두 이제 구글,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는 이 플랫폼을 독점 구조로 보고 그 힘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한 곳에 딱 마켓이 집중이 돼서 시너지가 나고 또 소비자들이 편리하다라는 걸 이해하면서도요, 각 기업들이 생태계에 횡포를 부리거나 부당한 사례를 만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이 건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그걸 쪼개는 게 답이 아닌 거예요. 적절한 규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장에도 엄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규제의 방향들이 가만 보면요, 어떤 합리성보다는 큰 기업들을 좀 눌러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 자국 기업 관련 규제를 비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큰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니까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보호무역주의라던가 그런 거는 언제든지 있었고요. 뭐 그런 건 국가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넣어서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말이 되어야 되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결국에 스포티파이가 스웨덴 기업이고 유럽 기업이고 애플이나 구글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더 큰 기업이 악이고 작은 기업은 선하다라는 프레임이 이걸 다 덮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규제들이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넓게 보면서 기업들이 플랫폼이 가야 되는 방향성을 더 잘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이런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규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규제의 방향이 명확해야 되고요, 소비자들,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큰 기업이 나쁜 게 아니고요, 어떤 악용되는 나쁜 정책들이 나쁜 거죠.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진짜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시는 이야기들 같이 뭐 댓글 이런 걸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